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굉장히 특별한 현장인데요. BMW가 그동안 노이어 클라세라는 이름으로 지겹도록 얘기해오던 신차 발표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이어 클라세라는 게 사실 BMW가 향후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 자체를 뜻하거든요. 이 노이어 클라세가 도대체 뭔지 본격적으로 신차를 살펴보기에 앞서가지고 그 힌트를 제 옆에 있는 최초의 노이어 클라세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클래스, 그러니까 BMW의 새 시대를 여는 방향성을 뜻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이 최초가 아닙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BMW 1500이 가장 첫 번째 노이어 클래스로서 세상에 등장을 했었는데 뭔가 비율 자체부터 잘 달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BMW가 노이어 클래스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열어 젖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앞쪽의 모습 보세요. 이 앞쪽에 키드니 그릴부터 시작해가지고 램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이 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신형에도 고스란히 녹아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녹아들지 궁금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 차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요소는 사실 이 차가 호프마이스터라고 하는 전설적인 디자이너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호프마이스터 킹크, 이렇게 꺾이는 디자인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프마이스터가 최초로 만든 디자인적 특징적인 요소다. 이게 60년이 넘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이미지를 지금 이런 C필러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3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뒷모습 역시도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좀 재밌는 점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BMW 로고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안쪽에 폰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조금 더 옛날 폰트 같은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겉에도 뭔가 따로 칠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은 BMW 로고 만져보면은 매끈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이 난다. 그리고 그 옆에는 BMW 1500 옛날 이름도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당시로서는 좀 획기적인 인터페이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옛날 차라고 딱 알 수 있는 이 얇은 스티어링 휠이 먼저 보이죠. 그리고 되게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저런 계기판 클러스터 같은 것들은 달리는 와중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들도 지금 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단촐하지만 달리기에 상당히 적합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스포츠 세단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어젖힌 차인데 이걸로 지난 60년 동안 BMW가 굉장한 이미지 메이킹을 해오면서 먹거리를 만들어 왔잖아요. 지금 2025년에 와서는 노이어 클라세가 어떤 모습으로 진화했을지 완전 신차 BMW iX3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BMW에서 노이어 클라세 이름으로 처음 출시한 그 차가 바로 제 옆에 서 있습니다. iX3인데 이 차에 담겨있는 새로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볼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 디자인,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능, 그리고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아주 많은 변화점들을 가져갔거든요. 일단 이 옆에 있는 디자인들을 살펴보면은 제가 아까 보고 왔던 1960년대에 출시했던 첫 번째 노이어 클라세와 많은 유사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앞모습에서 여기 램프 보시면은 가운데 키드니 그릴이 조그맣게 줄여져 있고 램프가 길게 뻗쳐져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전에 60년대에 나왔던 첫 번째 노이어 클라세 앞에 램프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물의 디테일들이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램프 들어오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이 안쪽에 투명하게 마감되어 있는 부분들, 근데 이건 조금 오게티 같은 느낌인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키드니 그릴 안쪽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아무튼 전반적인 디자인 기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물로 보면은 이 램프 디자인 덕분에 좌우로 쫙 뻗쳐져 있는 이런 안정적인 스탠스가 상당히 눈에 띄어서 전반적으로 호불호가 탈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사진만 보고 나서는 이게 불호인 분들이 많았죠. 그런 분들은 꼭 실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램프 이런 포인트들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 앞모습에서 유사점들은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위에
보닛 디자인인데 가운데 로고에서부터 위쪽으로 뻗쳐나가는 이런 라인들이나 양쪽에 있는 이런 보닛 라인들, 이런 점들도 전부 다 60년대 노이어 클래스에서 가져온 디자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좀 다른 점이 더 보이는데 로고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디자인 BMW 로고를 만든 다음에 위에 에나멜을 덮어가지고 같은 재질감을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양각 음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구분되어 있는 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달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는 세로적인 수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SUV의 좀 더 당당한 느낌을 여기 범퍼 끝쪽에 있는 이런 디자인과 함께 조금 더 당당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옆모습에서는 정말 새로운 디자인 비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 부분들이 저는 X3랑 좀 닮은 부분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X3의 전기차 버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같은 파츠들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철판들이 전부 다 다른 영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라인도 얼핏 달라요. A필러가 많이 누워있잖아. 이 정도로 누워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의 공기 저항 계수도 0.24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누워있죠. 여기서 이런 날렵한 비율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소로서는 지금 휠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가까이서 보면은 휠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디자인 디테일도 상당히 뛰어나가지고 요즘에 전기차들 효율 강조한다 그래가지고 안에 엄청 막아놓고 평평한 디자인들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지금 여기 iX3 같은 경우에는 22인치짜리 휠을 끼우고 있고 안에 디테일들도 상당히 많이 굴곡져 있는 부분, 구멍 뚫려 있는 부분들 엄청나게 스포티해 보이고 엄청나게 당당한 스타일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깨알같이 약간 국뽕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보세요. 한국 타이어 아이온 에보 SUV가 신겨져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폭은 255mm짜리 타이어가 신겨져 있다는 거. EV라서 달릴 때 좀 조용한 느낌도 받을 수 있겠고 접지력도 충분히 받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사실 이 세그먼트로 오면서 이 안쪽에 서스펜션을 에어 서스펜션을 넣는 차들이 많아졌잖아요. 뭐 아우디도 그렇고 볼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iX3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쉽네요. 자, 그리고 뒷모습으로 와서는 개인적으로 뒷모습은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컨셉트카와 똑같은 비율을 가져가는데 이게 뒷모습만큼은 이상하게 눈에 안 익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나온 60년대 처음 나온 노이어 클래스와 통일감을 강조하고 싶었다면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디자인은 앞모습과의 통일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쓰인 것 같아요. 가로로 길쭉한 리어램프 만들어놨고 가운데 움푹 파인 이런 근육질 디자인 같은 거 인상 쓰고 있는 이런 느낌. 옛날에 노이어 클래스에서 통일감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전반적인 스탠스는 또 되게 좋은데 이게 옆에 보세요. 이 뒷모습에서 차가 스탠스가 되게 좋아 보인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숄더 라인이거든요. 숄더 라인이 잘 달리는 차처럼 힘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쫙 느껴지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무게감이 위쪽이 많이 덜어지고 아래쪽에 덩어리감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디퓨저 영상도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SUV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 이렇게 전부 다 매끈하게 바람기를 다듬어 놨기 때문에 디퓨저가 실제로 와류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들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온 김에 트렁크 공간도 살짝 보자면 생각보다 깊습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팔을 이만큼이나 넣어도 닿지 않는 정도. 이 정도면은 공간 자체는 디럭스 유목차를 넣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고요. 여기 좌우 폭도 넓기 때문에 골프백 같은 것들을 넣어놨을 때 가장 바깥쪽에 하나 정도만 넣을 수 있는 정도가 되겠네요. 이쪽은 좌우폭이 좀 좁아져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공간은 이 정도 공간이 있고 이 안쪽에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들리진 않네요. 그리고 이 수납 공간은 이 앞에 프렁크 공간도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됐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안쪽에 뭐 신발 같은 것들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각종 잡동사니 그리고 충전용품들 다 넣어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대망의 실내 신형 iX3 노이어 클래스의 첫 번째 차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사실 이 실내 공간 인터페이스 부분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죠. 그냥 디스플레이 하나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핵심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라고 부르는 커다란 디스플레이, 이것까지가 이번에 신형 iX3로 나오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BMW 전체 라인에 뻗쳐나갈 새로운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일단 이 화면부터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남다르게 크죠. 제 손바닥이 이만하니까 이렇게 커다란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가지게 되고, 여기 끝까지 베젤 다 얇아가지고 가득 채우고 있어요. 얼마나 큰지 좀 가늠이 되시죠? 그리고 안에 폰트 디자인이나 이런 반응성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구동하는 칩셋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감각 같은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빠릿빠릿하고 상당히 부드럽고 그래픽 깔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거는 지금 저 앞에 있는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라고 하는 저 기능인데, 가운데 지금 BMW 로고 예쁘게 달려 있고요. 이 앞쪽에는 계기판을 대신하는 저런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보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가운데는 지금 다양한 기상 정보라든가 아니면 방향 정보, 그리고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어떤 걸 켜놨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사용자에 따라서 원하는 거를 넣을 수 있게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빼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넣기만 하면은 저 앞에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다시 한번 빼고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운전자뿐만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서 보더라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신기술로 나오면서 기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운전자만 보이는 기능일 줄 알았는데, 모든 자리에서 다 보이다 보니까 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차원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대했던 거 이상인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또 우려했던 거, 이렇게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넣어놓으면서 막상 물리 버튼 같은 것들을 다 이 안으로 통합했을까봐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깜빡이 버튼도 그렇고 볼륨 버튼도 그렇고 필요한 자주 쓰는 기능들은 다 물리 버튼으로 빼놨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려를 좀 잠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또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인데 남달라요.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스티어링 휠 형상이 아니거든요. 일단 잡았을 때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기존의 BMW를 탈 때의 그런 두터움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인터페이스가 많이 달라진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쪽에 터치 기능 같은 건데 자율주행 버튼 뭉치는 이 왼쪽에 있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다루는 거는 이 오른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기존과 비슷한 맥락에서 다룰 수 있겠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기능을 다룰 수 있고 조금 더 미래적인 느낌으로 다듬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누르면은 햅틱 반응이 오는데 이거 되게 리얼하다. 이게 막상 눌러봤을 때 되게 리얼하게 햅틱 반응이 오기 때문에 조작하는 데에 시선이 뺏긴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투명 패널 안에 굴곡을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손이 오가는 방향에서도 그런 구분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런 거는 좀 신기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실내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색깔이나 소재 같은 것들을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여러 가지 중에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괴상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을 고를 수도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이 위아래로 이어진 그런 형태의 스티어링 휠도 있고, 전부 다 평범한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을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새로워야지 하는 느낌, 이런 거는 새롭지만 일단 잡는 느낌은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2열 공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넓습니다.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가지고 머리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 공간 얼마나 남는지 좀 보이시죠?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제가 앉을 수 있으면 웬만하면 다 편하게 앉을 수 있는데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 공간 자체도 앞에 자리를 성인 남자가 앉기 편한 정도로 맞춰놨는데 여유로운 무릎 공간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트도 충분히 방석도 길고 이 안쪽에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불편하지 않다. 2열 공간을 위한 특별한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공조장치 들어가 있고 USB 포트, 그리고 히팅 시트도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양은 어떨지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X3 이번에 새로 출시하면서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발전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차는 완전 전기로 구동하는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중요할 텐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플랫폼, 드디어
800V 시스템을 씁니다. 전 세계에서 800V 시스템을 쓸 수 있는 전기차 브랜드가 몇 개 안 되는데 드디어 BMW도 합류했다는 거, 이거 상당히 반길 부분인데 그 덕분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도 상당히 강해졌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모터 출력만 해도 여러분 469마력에 달하고요. 최대 토크도 무려 65.8kgm에 달합니다. 이거 상당히 높은 출력이고 상당히 높은 토크인데 과연 제대로 요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얼마 전에 공개했던 하트 오브 조이라는 컨셉카를 통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무려 18,000Nm, 그러니까 1850kgm가 넘는 토크까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 안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 보면은 지금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토크 제어도 그렇고 많은 부분 굉장히 발전한 걸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슈퍼 브레인, 그러니까 슈퍼 두뇌라고 하는 시스템을 4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크 제어가 심지어 얼마나 섬세하게 작동하냐면요, 눈을 감고 타다가 이 차가 만약에 멈췄을 때 그 멈추는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하네요. 약간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경험을 해봐야겠죠.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꼭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행 가능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셀투팩 형상으로 배터리를 넣어놔가지고 원통형 배터리가 차곡차곡 바닥에 쌓여 있거든요. 그 덕분에 108kWh가 넘는 배터리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WLTP 기준으로 800km가 넘는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한 30% 정도 줄어드니까 한 600km 정도를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차세대 전기차가 나온 것 같은데 가격만 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글로벌 출시는 내년 3월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출시하는 것도 거기서 크게 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BMW한테 아주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엄청나게 팔려요. 실제 출시할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실제 타면서 전해드릴 내용도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셨는지 댓글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